이용해서 우선 휴대폰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안기영 수석 부제자님께서 노인 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선두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회의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종로효식 의리관과 전통주의 가족 제도의 유지 발전을 도록 해준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 네, 노인 강령 실천을 다짐하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월달에 3선을 달성하신 한수면 유영옥 분회장님과 또 재임하신 덕산면 이상배 분회장님 그리고 백운면의 김종현 신임 분회장님에 대한 등록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분회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한수면 분의 유영옥님 위분은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에 이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 한수면 분회장으로 등록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임기는 2023년 1월 17일부터 2027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장 최동수. 등록증 덕산면 분의 이상배님 위분은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 덕산면 분회장으로 등록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1월 1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장 최동수. 등록증 100원면 분의 김종현님. 위부는 지방조직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 100원면 분회장으로 등록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9일부터 2027년 2월 8일까지입니다. 2023년 2월 9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장 최동수. 네, 지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네, 분회장님들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분회장님들이 인사 말씀 한마디씩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욕심이 많다 보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참선하게 됐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 기아 삼선 거정을 이렇게 저희 분에서도 결정을 받아서 오늘 인정장을 받았는 앞으로 많은 우리 지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번에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다 잘할 것을 여러분 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우리 분회를 지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농차 17년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는 46년생 78세입니다. 앞으로 지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명과를 약속드리면서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수 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이사회인 오늘 그동안 냉이를 떨치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사님과 간사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분회장 3선을 달성하신 한수의 유영옥 회장님과 2선을 하신 덕산의 이상대 회장님, 그리고 이번에 처음 분회장이 되셔 지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함께하여 주실 대운의 김종현 회장님께 분회장 등록증을 수여해드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혜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지난 한 해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노인 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인 복지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경주하여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하는 제천시 지회가 될 수 있도록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지회 운영에 있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권과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하여 대의원 총회 의결 권한사항
일부를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이사님들의 고견을 반영해 주시어 원만한 회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이사님들과 감사님들을 비롯한 개천시 노인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사 20명 중 20명이 참석하셨으며 이춘수 감사님과 이상구 감사님께서 청관하시어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 본 이사회 회의가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회장님께서 개의를 선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대한노인의 제천시주에 2023년도 제2차 이사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차 이사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서류 6쪽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개최한 제5차 이사회 의사록 주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6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지난번 제5차 이사회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이 장소인 노인회관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사님 18분이 참석하시고 이춘수 감사님과 이상구 감사님이 청관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전차 의사록 보고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며 의사록 서명위원 지정은 읍면동 직제순회에 의거 봉양 북부 이강로 부회장님과 금성면 엄정대 부회장님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안건 처리는 한 건뿐이었습니다. 제1호 의안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원안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천시 지회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안건의 설명사항으로는 충청북도 연합회 총회 개최 시 회의원으로 참석하실 부지회장 선정 방법과 2023년도부터 실시되는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토의 사항으로는 김봉수 부지회장님께서 취업센터 사무실이 너무 좁아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한 실정이니 사무실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해 주셨으며 또한 안명환 분회장님께서도 취업센터뿐 아니라 2층 사무실도 좁아서 불편하니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춘수 감사님께서는 이사님들 발언 시 마이크 사용이 불편하니 탁자마다 마이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은진 부회장님께서는 노인들에 대한 파크 골프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지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파크 골프 클럽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동 분회에 그 회원 희망하시는 분을 신청을 받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접수 결과 몇 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지혜로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8일 개최되었던 제5차 이사회 의사록 주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님들 전차 의사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전차 의사록 보고입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의사록 소명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사록 소명위원은 전차회의에 이어 윤현동 직계수뇌의도 청풍위원 노원필 분회장님과 수산위원 이상대 분회장님 두 분이 소명하시는 것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사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사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의사록 소명위원은 청풍위원 노원필 분회장님과 수산위원 이상대 분회장님 두 분을 비롯하여 저와 함께 3명이 소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2022년도 사업실정 및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리권을 상정합니다. 제1호 의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0조에 의거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춘수 감사님으로부터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와요. 앉아서 하실래요? 편의상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사님들 이해를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난 22년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두 이상국 감사하고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간단하나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본회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이거 2022년도 대한노인의 제천시지의 운영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감사 개요는 감사 기간은 2023년 1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6일 이틀간 됐습니다. 감사 양상은 노인회관 2층에서 했고 감사 모의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제천시지의 운영 및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2년도 한 해 동안 초기 코로나19의 확산과 지회장 보궐 선거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임 최동수 지회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제천시지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2년도 결산 내의 감사 결과는 세입 총액 66억 1,038만 1,530원이며 세출 총액은 63억 5,369만 8,210원으로서 2억 5,668만 3,320원이 차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히 조치 요구 사항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줄 것을 갖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사정에 의해서 지회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갖다 확보를 해놓고서 우리 놀이 회원들한테 하나의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세히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그런
신뢰가 없도록을 갖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인대학의 교육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뭐 특히 여러 수시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그 교육학업이 좀 더 그 질을 향상을 시켜가지고서 그 교육받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사직이나 교육 그 방법을 갖다가 개선을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능력 제고에 대해서는 늘 참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되고 어떤 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태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근무하는 것이 늘 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지 어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땅에 솟아나가지고 여기 와서 근무한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해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해가지고 항상 그 업무 개혁에 힘써줄 것을 갖다가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원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들이 저희들이 피부적으로도 느끼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직원들이 그 업무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의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의대로 뭔가를 그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업무 능력이나 정원관리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의미에서 정원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서 뭔가 제대로 그 우리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조직이 되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리면서 정원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그 이사회에서 그 나왔습니다만 사무실이 상당히 참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찾아주시는 민원인들도 그런 항의가 들어오고 또한 저희들 뭐 이사님들이나 우리 임원들께서도 그것을 갖다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그 지혜에서 그러니까 뭐 지회장님이나 직원들이 꼭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사실 이 사무실이 좀 제대로 확보가 돼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우리 지회장 부회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서로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그 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혜 회비 인상 필요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그 감사하면서도 이것을 필꼭 넣어야 되나 그 지말에 대한 그 이상 감사하고 상의라고 적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지혜 실종으로 가가지고서는 그 운영하는데 상당한 그 애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시에다가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제적인 조건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 부담도 없이 무조건 자꾸 시에다가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전에도 10만 원씩 부담했던 것이 그 중간에 서로가 그 좀 잘못된 그런 그 사연이 있어가지고서 이사회에서 3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탈피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계획을 하는 의미에서 꼭 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모든 거는 예산에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만 원은 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회비를 부담 안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비를 부담 안 하면은 지혜의 그
지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어떤 이사님들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잘 강구하셔가지고서 이 직원들이나 지회장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고서 일을 잘하는 못하니 거기에 가부를 따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감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적을 했으니까 이사님들의 충분한 도의 아량으로 진행이 돼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으로서 감사 보고를 갖다가 마치겠습니다. 의사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하세요. 감사 보고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그동안에 이춘수 감사님과 이상우 감사님께서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및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서류 14쪽부터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회 사업 실적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회 운영 및 조직 강화 분야입니다. 1번에 지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 운영으로 제47차 정기총회를 비롯하여 이사회를 7번, 또 부지회장 간담회 2번, 상벌심의위원회 3번, 선거관리위원회 6번 등을 개최하였으며 모든 사항을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번에 또한 지회 사무국의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매년 1월 달에 감사위원 2분께서 2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이나 부당한 업무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 및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교육 분야입니다. 지난해에는 지회 부설 노인대학 및 대학원을 비롯하여 6개 읍면지역의 찾아가는 노인대학 등 모든 교육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달에 입학식을 하지 못하고 5월에 입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늦은 개강과 코로나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 관계로 입학생이 평년에 비해 적은 숫자였지만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11월 졸업식까지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해서 노인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다수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6, 17 이틀간 무주에 있는 노인 전문교육원에서 54명의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11월 17, 18 이틀 동안에는 지회 전체 경로당의 회장님과 총무님을 대상으로 청풍 레이크 호텔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회 사무장님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도 7월 11일 대천시 노인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분야입니다. 노인분들께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림으로써 봉사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드리는 사업으로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분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들께 분회와 경로당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자긍심을 부여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인 자원봉사 클럽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 클럽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1번에 5988 행복 나눔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간헐적으로 중단되어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경로당 방역 지원 및 유선 안부 확인 등으로 축소 운영되었었고요. 대신에 그 대체 사업으로 추진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남성 요리 프로그램 등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에 다수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그 노인 여가 선흥 및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개최하지 못하였던 체육대회를 지난해에는 지회장기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6월 22일 날 신설된 신백동의 그 그라운드 골프 전용 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회장기 대회와 도지사기 대회에도 참가하여 한궁이 우승을 차지하였고 또 그라운드 골프도 단체 우승을 하는 등 역량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지회장기 한궁대회도 9월 20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청전동 분회에서 단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그 6번에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도 3년 만에 10월 19일 날 제천시 어울림체육관에서 축하 공연 및 기념식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노인 회원분들께 잠시나마 즐거움과 자긍심을 드릴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23쪽에 노인 취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번에 지난해 그 노인 취업 지원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연간 목표 160명에 취업 232명으로 145%의 달성률을 올렸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알선해드리기 위하여 관내 민간업체와 취업 연계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이동 상담소를 연중 운영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가 코로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여 배정인원 1220명에 1253명이 참여하여 102%의 추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37개 업체에 148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노인 취업 준비 교육으로 배움터 지킴이, 조리 실무원, 장난감 수리원, 양성교육 등 8개 분야의 취업 준비 교육을 실시하여 160명의 교육 이수생을 배출하여 취업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2년도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회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은 일반 회계를 비롯하여 노인대학, 경로당 전담관리부, 노인취업센터,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등 4개의 특별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세입 결산액은 66억 1,038만 1,53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억
69만 8,210원으로 차년도로 2월되는 2월액은 2억 5,668만 3,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일반 회계 중 지회 자체 수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세입액은 총 1억 7,33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99만 2천 원이 초과 수입이 되었습니다. 초과 세입 내역은 잡수입에서 199만 2천 원과 이월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일반 회계 중 지회 자체 사업 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예산액 1억 7,136만 7천 원 대비 결산액 2억 2,651만 원이 집행되어 1억 4,485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사무비에서 115만 9천 원, 운영비에서 89만 1천 원, 예비비에서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입 초과분 199만 2,940원과 세출에서의 집행잔액 1억 4,485만 7,760원이 합계액인 1억 4,685만 700원은 차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후 30쪽부터 49쪽까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으로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51쪽의 그 적립금 예치 현황입니다. 그동안 그 기금으로 별도 관리해오던 자금을 2년 전부터 세입과 세출 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긴 하였습니다만은 그 자금이 실제 집행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여유 자금을 별도로 예치를 하여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에는 1억 100만 원을 이제 예치하였다가 금년 12월 달에 해지를 하고 만기 해지를 하고 새로 1억 2천만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도 사업 추진 실정 및 세입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이 서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가름하시죠. 뭐 더 질의하시려면 이사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읽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향번호 제1호 2022년도 주요 사업 실정 및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권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향번호 제2호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다음 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 서류 5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2023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3년도 사업계획 및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지방조직 운영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동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승인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린 후 2023년도 각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회 운영 및 조직 강화 분야입니다. 1번에 지회 조직 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회원 배가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분회 및 경로당별 증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각종 행사 시 홍보를 실시하여 동지역에서는 경로당별로 10명 이상 회원을 영입하고 읍면 지역에서는 모든 노인 인구의 회원화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총회를 비롯한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정례 개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교육 사업입니다. 1번과 2번의 노인대학과 노인대학원입니다. 노인 교육을 위하여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회 부설 노인대학과 대학원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어른다운 노인, 존경받는 노인을 양성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3번에 제6기 읍면지역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는 한편 노인복지 시책을 향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읍면지역에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6번의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업구적입니다. 시기는 11월이며 대상은 분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 그리고 각 사무장님들이며 총 720명을 대상으로 청풍 레이크 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사회봉사활동 사업입니다. 1번에 경로당 지킴이 사업은 분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들께 관할 경로당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양해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활동비가 각각 3만 원씩 인상되어 분회장님들은 월 13만 원, 경로당 회장님들은 월 8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추가 인상을 위하여 지 회장님과 모든 분들께서 지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의 노인 자원봉사 클럽과 3번의 노인 자원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를 활용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명칭은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이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하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의 9988 행복 나눔이 사업이 그 사업 추진 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명칭도 새롭게 바뀌게 된 것으로 사업 기간도 금년부터는 11개월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종전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노인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1번과 2번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인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회장기와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 대회에도 참가하여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아울러 3번의 한국 육성을 위하여 한국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단위 및 상급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쪽에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축하 공연과 기념식으로 축제 분위기 및
분해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상단에 노인 취업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도 취업 목표는 연간 140명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노인 취업 연계 사업과 또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3,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총 계획 인원은 3개 분야 18개 사업에 1,223명으로 노인 소득 증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9억 6,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2쪽 상단에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김창규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께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제천형 선도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부식비를 인상하고 쌀도 추가 지급하는 한편 거기에다가 식사도 매일 해 드실 수 있도록 급식 도우미도 주 5일 근무하는 경로당 복지 도우미로 150명을 배치하는 등 급식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수 사업으로 벌써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8,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인생이막 재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세 이상 교육 참여 희망자를 발굴하여 취업이나 창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력 수급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인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개 교육과정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7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3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도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을 부침의 예산안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천시주 66쪽입니다. 2023년도 제천시주의 총 예산액은 78억 1,6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에게 4억 1,600만 원, 노인대학 특별에게 5천만 원, 경로당 정당관리부 9억 3,800만 원, 노인취업지원센터에 62억 9,200만 원, 찾아가는 노인대학에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대비를 해보면 전년도의 66억 600만 원보다 18.3%가 늘어난 13.8%인 12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회계별 개요 설명 부분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의 일반 회계 중 자체 수입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총 예산액은 1억 7,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 내역에서 회비 수입을 보시면 금년에는 분해와 경로당에서 납부하시는 지회비를 종전의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을 하여
2,142만 원으로 개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만 원으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는 100세 시대 신문 유치 수당으로 570만 원이 있고 이 월금은 1억 4,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자체 사업의 그 세출 예산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2,11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153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없던 정기 총회 식대비를 20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정기 총회는 회관에 우리 지금 이 장소가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식대가 우리 그 보조금의 1인 8,000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자체 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업무 추진비에 식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하단의 운영비에서 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무실의 사무용품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3쪽에 예비비는 1억 4,45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일반 회계 중 보조금 수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 등을 비롯한 지회의 각종 행사비와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제천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6쪽부터 95쪽까지의 그 보조금에 대한 세출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76쪽에 일반 회계의 2억 4,200만 원은 지회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비롯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비에 소요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을 보시겠습니다. 79쪽에 지회 부설 노인대학과 대학원 예산입니다. 지회 부설 노인대학 및 대학원의 총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시 보조금이 4,600만 원이며 자체 수입 420만 원은 입학금으로 1인당 3만 원씩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과 대학원이 각 70명씩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0쪽과 81쪽의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경로당 전당관리부 회계입니다. 경로당 전당관리부 회계에서 총 예산은 9억 3,800만 원으로 세입에서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2,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으로 사업 유형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또한 연합회 보조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83쪽과 84쪽의 세출 예산의 그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85쪽에 노인 취업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취업센터의 총 예산은 62억 9,2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에서는 전년도보다 11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는 금년도에 경로당 점심지원 확대 사업으로 인하여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복지도우미 사업이 확대되고 또한 인생이마 재취업 지원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세출 예산입니다. 취업센터의 세출 내역을 보시면 맨 위쪽에 사무비 2억 9,100만 원은 센터장과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 경비이며 아래쪽의 사업비 59억 7,100만 원은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비롯한 16개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와 부대 경비 등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92쪽까지 세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93쪽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의 총 예산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에서는 시 보조금 1억 1,300만 원과 입학금이 1인당 만원씩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찾아가는 노인대학의 세출 예산은 사무비로 3,646만 7천 원, 사업비로 8,128만 9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세부 산출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및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사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영양 강화 그 워크숍을 작년에 해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만 경당 회장들이 모여서 점심 먹고 늦게까지 거기서 강사들의 얘기가 과연 머리에 들어갈까? 사실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하신다면은 좀 간단 시간도 좀 단축되게 간단하게 해서 괜히 시간 오래 끌면서 지루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노인 그 강화 사업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경당 회장들로 봤을 때는 수고 많았다, 일하는 걸 고생했다. 한 번 더 다독거려주고 한 번 더 식대도 한 번 대접하면서 오히려 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노인들이 100% 다 못 갑니다만 각 경당 각 분야별로 뭐 5개 경당 6개 경당 해가지고 위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어른들한테는 더 낫지 않겠느냐. 아무리 노인을 모셔다 놓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머리에 들어가는 건 없고 시간만 지루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사업명의 경호당 점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 인원이 17명, 지금 17명,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17명, 50명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개소수입니다. 개소수. 근데 명단 얘기 나오니까. 네. 개소수인데 예. 그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하기 때문에 숫자가 같은 겁니다. 아니 숫자가 어떻게 처음에 17명인데 2분기에 가서 50명이 됩니까? 저 복지도우미가? 네, 50개소를 할 거기 때문에 50명이 50명이 배치가 되는 거죠. 복지도우미가? 네. 100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해서 150명까지 이렇게 투입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이번에 시장님 그
10일 동안 오셨을 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이었다. 상당히 혼자 있는 노인들이 집에서 밥 먹기 싫고 바쁘기 싫고 한데 나와서 점심 한 그릇 대접하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했는데 지금 각 병원 하는 사업장에 보면은 한 달에 10만 원 더 주고 10만 원 더 주면 3만 원 우리 운영비에서 글로 돌아가는 거니까 10만 원 더 주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힘들다. 돈이 적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 하나도 안 줄 때도 저희들 밥을 해 먹었거든요. 각 병원에 돈을 하나도 안 줬을 때도 각 병원마다 밥을 해 먹었었습니다. 왜냐면 운영비가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운영비가 10만 원 더 주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작아서 못합니다. 맨날 콩나물에다가 뭐 된장찌개만 줄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당장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제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투입을 하고 또 제가 해볼 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 아야 참 수고들 한다. 반찬 부족할 때가 반찬값 좀 써라 하고 도움을 주는 회원들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약 2달 채 못하고 있으면 도움을 받은 게 한 100만 원 받아놨습니다. 그것도 그러다 그 돈만 그렇게 받는 거는 거기만 투자해 보려고 지금 제가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도 시장을 받아줬습니다. 도우미가 시장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3시간 일하면서 어제 시장 가서 도움 시장 방에 와서 그렇게 회장이나 총무가 일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3개월 후에 가서는 아마도 더 부식비를 좀 더 책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한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괜찮다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식비 부족하다는 말씀은 이제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다음 분기부터는 기본적으로 부식비를 인상을 더 하고 10만 원보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걸 더 세분화해서 그 차등 인상을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이 그 확대가 되는 증액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제일 어려운 사업이 지금 이거 답해보면서 이게 지금 앞으로 각 경로당마다 되면은 한 사람은 72만 원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27만 원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어찌 돈을 많이 주니까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들의 세계가 여자들이 생각하는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로회장이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 취업센터에서 얘기는 자, 이 70만 원 주는 사람은 회의할 때 당신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해놓고 27만 원짜리 내일인가 오늘인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거기 이제 27만 원짜리를 또 모여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27만 원짜리를 2명이나 3명 주겠다. 또 한쪽도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됐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회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분들 교육시킬 때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경로당하고 여기서 교육한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차원이 너무 많이 틀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줄 게 있고 얘기를 안 해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제가 두 사람이 또 화합이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 70만 원 받고 누군 27만 원 받는데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생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을 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돈이 모자라면 보충시키면 되는데 사람이 아마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서 물러나고 똑같이 27만 원짜리 두 사람을 준다면 문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27만 원
한 사람은 70만 원. 거기다가 또 앞으로 40명을 넘게 밥 먹으면 27만 원짜리 하나 더 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린이가 효율적이라 생각해가지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부회장들한테 상의해 보시고 결정이 나거든 도움들한테 말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희 부회장도 아무것도 모르고 경호당 회장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경호당 회장이 그분들 작업을 하고 뭐 뒤를 봐주고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경로당에다가 도우미들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각 부회장들한테라도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해야 되지. 회장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도우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각 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좀 해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김은진 이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국장님이 드려. 그래서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또 질의를 받고. 몇 가지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지금 앞으로는 부회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가지고 그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 교육에 참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보다도 저기 메이코 호텔에서 그 교육에서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제 김은진 이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전에도 이제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교육은 있어야 돼요.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담당 그 경무부장한테도 그 당시 얘기를 했는데 교육이 끝난 후에 저도 그 여론은 들었습니다. 너무 지루하다. 너무 시간이 길다. 그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원 수배 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더 그게 이제 12월을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 교육의 청풍 레이코호텔에서 하는 그 연수는 워크숍은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되면은 우리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또 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선안을 내놓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5월 달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모범 지도자 연수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못했어요. 또 이충수 감사님이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게이트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사가 이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아주 추운 날 게이트볼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아주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하는 날 아주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올해는 절대로 이렇게 딜레이되는 그런 행사가 없고 계획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로당 점심 제공 이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행복 도우미를 배치를 했는데 행복 도우미는 사실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 27만 원 그거는 참 봉사하시는 데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적인 가격인데 행복 도우미는 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래야 또 가능해요. 그러면 그 경로당에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없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도우미를 배치하려다 보니까 식사를 못한다. 그래서 경로복지 도우미를 이제 일자리로 아주 배정을 했는데 일자리를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처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갈등을 어떻게든지 상호 해소해 나가고 또 행복 경로당 복지도우미를 보다는 행복도우미를 몇 사람 더 하는 데는 행복도우미를 거기서 우리는 경로복지도우미는 관두고 행복도우미를 더 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해는데 행복도우미를 이렇게 할 대상자가 없어요. 다 일자리로 나가다 보니까 노령연금을 또 받는 사람이 되니까 행복도우미 대상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회장님, 예. 교육 시간이 말입니다. 지루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아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 과정이 뚜렷하지 못한 게 지루함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교육을 재밌고 즐겁게 교육을 한다면은 한 시간을 돌아도 지루하지 않겠죠, 그것이 이제. 근데 그런 과정이 이제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 있고, 아까 저기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노인의 날 식대가 뭐 8,000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플러스를 더해가지고 얼마 예산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시청에서 지금 8,000원으로 정리되는 지금 노인의 그 경로당 쪽이나 저 분해 쪽에 나오는 거는 10,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식대가 10,000원으로? 거기도 다 8,000원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지금 8,000원 가지고 뭔 밥을 어디가, 아니 나이 많은 노인들 뭐 해놓고서 8,000원 가지고 뭘 먹습니까? 지금 짜장면도 6,000원이고 뭐 8,000원짜리 어디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현실에 맞게 뭐를 해야지, 현실에 맞게 이거를, 그죠? 예. 그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시에서도 뭐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형편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 문제는요. 그거는 전에도 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우리뿐이 아니라 그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들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8,000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수도 없이 건의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것도 개선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올해 예산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총회 예산도 기관 운영비에다 2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총회 예산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보조금이요. 그것도 작년보다 이제 더 확보를 해가지고 600만 원 확보했는데 이 6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그 총회 300명이 오신다고 그래도 이걸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래서 기관 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기영 이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진 신백회장이 얘기한 건 이게 인원이 400명 모셔 큰 강당에서 이게 대회가 아니면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그래야 교육이 되지. 큰 강당에서는 그 뭐 대회나 무슨 뭐 이런 거는 돼도 자유롭게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건 환경상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사 문제인데 실제로 이 대학원 운영해 보면은 대학 교수나 또 전문 강사도 우리 노인의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나 그 실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고 지금 중앙에서는 이런 교재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냥 대학 교수들이 쓰고 있는 교재하고
이론적인 교제하고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노인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감사를 모시기가 아까 이천주 감사님도 그 지적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노인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우리 경로당 회장 총무 강사를 모시기도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그렇게 그냥 대강당에서 모아놓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교육, 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왜? 이 4천만 원을 노인 지도자를 위한 교육으로 확보했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좀 한 거는 우리가 개선해가지고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 자체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지만 이미 그 4천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우리 그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에다가 확보했다. 이건 상당한데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해 주시죠. 예. 저기 안명환 이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르다는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워크숍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우리가 18개 분회의 회장님, 총무님들이 만나가지고 그쪽 지역 분회의 어려운 사항, 경로당의 어려운 사항, 이런 문제를 토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정보 교환도 하기 위해서 이거를 2021년도에 그 좀 줄기차게 위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분회장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분회장님들이 가장 어려운 거가 분회장이 관할하는 경로당에 갈등 해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경로당이 더더군다나 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평생을 해오던 사람한테 고집이 세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회장님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회장님도 해결하려고 하면 중앙에 있는 정관이나 회칙을 보면은 못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님들하고 지회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제천 지혜에 맞는 회칙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로당에서 한두 사람 때문에 그 경로당 전체가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면은 가가지고 그 감사를 해 보셔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회장이 잘못했으면 회장 제명시켜버리고 회원이 잘못한 그 회원을 제명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눈치만 보다가 보면은 각 경로당이 요 먼저 그 우리 김봉수 회장님 그 회의 때 조성욱 회장이 어느 경로당 슈먼시안가 어디 경로당에 회원들 중에서 혼자 있는 그 할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밥도 해먹지 못하면 며느리한테 밥을 해가지고 바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 어느 회장이 그 회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자신들을 불러다 놓고 올바르게 얘기돼서 안 되면은 너무 네가 그 점에 모시고 가서 하도록 이런 강력하게 무슨 이런 게 있어야지 몇 사람 때문에 경당이 한두 사람 때문에 아주 그 분위기가 나쁘고 또 강성 사람 몇 사람이서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번에 올해 이제 워크숍 할 적에는요. 각 분회별로 모범 사례가 있으면 그 분회장님이나 거기서 총무님이 나와가지고 사례 발표도 하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되지. 지난번에 제가 강사 얘기하는 걸 이래 보니까 맨날 써먹던 얘기 그 얘기 가지고 하니까 지도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분회장님들하고 좀 아침 시간이 있으니까 이사회의 때 서로 좋은 의견을 접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이 목적이 돈을 시에서 배정한 것만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명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자리에서 더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여하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선을 드리고요. 자, 지금 회의가 말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도 또 이거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한 5분 정도 정해 잠깐 하셨다가 바로 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화장실도 잠시 다녀오시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